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1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삶과 직업의 가치 11번째 시간 주제는 실패는 있어도 절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실패는 우리에게 굉장히 쓰라리고 아픈 경험이 되겠지만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하게 되고 성공의 열매를 소중하게 맛보게 되고 실패를 통하여 더 강해지고 실패와 고난이 있어야지 더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도 있고 제목이 실패는 있지만 절망은 없다. 실패하면은 누구나 절망에 빠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패하고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실패를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실패를 통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희망, 소망을 품으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직업과 영성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영적인 가치, 영원한 가치, 생명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말하는데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입니다. 이 절망과 실패, 좌절 속에서 우리 기독교적인 신앙의 가치가 희망으로 소망으로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강의 삶의 또 다른 위기 실패, 직장에서 실패하는 그런 유형,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절망을 넘어 희망으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직장인들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우리 박혜룡 씨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성공, success, S는 우리 함수 F, function, 성공은 일과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는 함수 안에 세 가지 P 곱하기 H 곱하기 R이 있다. performance, 성과, happiness, 행복, respect, 존경.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만 문제가 이게 어느 하나라도 0이 돼버리면 전체가 다 0이 되죠. 이 곱하기이기 때문에 곱하기는 0을 곱하면 다 제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성과가 안 난다든지 행복감이 없다든지 존경, 나라는 인간의 어떤 인간성의 존경심이 없다면 다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일이라는 직업 세계 속에서 성과도 있어야 되고 퍼포먼스, 행복감도 있어야 되고 또 나 자신과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 인간성에 대한 존경심이 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재미있는 성공 방정식입니다. S는 F, 함수 P 곱하기 H 곱하기 R, Performance, Happiness, Respect. 아주 재미있는 방정식인데 모든 것 성과도 있어야 되고 직장 안에서 행복감도 있어야 되고 존경심도 있어야 되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방정식은 성과, 행복, 존경이라는 세 가지 요소 곱하기 함수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전체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 공식이 그렇죠. 자, 직장생활에서 재능과 적성에 맞지 않으면 성과가 안 나오겠죠. 업무 능력에 있어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행복감이 없고 성취감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일터에 가고 싶지 않고 그렇게 되죠. 타인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곧 존경과 리스펙트하고 관계가 되겠죠. 어렵죠. 나가기가 힘들죠. 직장생활은 성공이 아니라 위기와 실패를 맞게 된다. 이것이 곧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성과, 행복감, 관계성 이런 것들이 성공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직장생활에 여러분들이 이제 20대가 지나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100%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공하기 위해서 많이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여러분 모두 다 성공하는 직장생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의 주제로
실패, 위기라고 하는 이 실패, 실패는 누구나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인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어린 시절 학교에 입학해서 사회 진출하기 이전까지 기초과정을 배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오랜 적어도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6학년, 6년, 6년, 12년에 대학 4년, 적어도 16년에서 대학원까지 다니면 18년, 20년 가까이를 오늘날 이제 준비하는 기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전문성을 갖추는 데는 오랜 기간이 걸립니다. 16년에서 한 20년 가까이. 두 번째 단계는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사회에 진출하고 기업체, 관공서, 창업을 통하여 사회인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전환점이고 졸업과 함께 취직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인생의 중반기, 후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티에서 정년까지 노후의 인생에 들어가는 과정. 누구도 위기와 실패 없이 행복한 정년을 맞지 않는다. 실패를 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보면 인생의 절반을 보내야 하는 직장생활. 우리가 갈고 닦은 재능을 실현하는 그런 자리일 수도 있지만 또 위기와 실패가 함께하는 직장생활에서 사업에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할 수 있겠죠.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잘못 그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죠. 스티브 잡스도 195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고 이제 대학에 가서 전자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전자게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1976년에 워전의학과 공동으로 애플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애플 1을 내놓고 나중에 애플 2, 2가 성공을 거두면서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애플사, 자신이 세운 애플사에서 1985년 해고를 당했습니다. 성공하던 애플이 위기를 맞으면서 위기의 책임자로 스티브 잡스가 그 책임을 지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천하의 스티브 잡스도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이 직장 생활 가운데 위기를 겪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형 이유를 쭉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제일 1위가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 이것이 위기를 겪는데 가장 큰 56% 이상이 반복되는 업무가 너무 많다, 힘들다, 회사에 비전이 없다, 낮다, 56%, 낮은 연봉, 복리 후생 문제가 또한 56, 이것도 상당히 높게 나오네요. 과도한 업무량, 회사 내 존재감, 나 자신의 존재감이 없다, 업무 성과에 대한 불만족, 이런 것이 쭉 회사 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겪게 되는 심리적인 또는 관계 속에서 위기를 겪는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개인적인 이유든 업무적인 이유든 언젠가는 누구나 위기와 실패가 꼭 닥치는 것이죠. 똑같은 생활을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다 보면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짜증이 나고 하면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위기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고 정년퇴직을 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불가능하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죠. 자, 두 번째는 나쁜 인간관계.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인간관계가 나쁘면 참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김홍진은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라는 책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대인관계가 있는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원하든 원치 않든 대인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관계가 만족스러우면 일도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의 상사, 동료, 부하 직원과의 갈등, 문제, 고민이 있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주 멜버른 대학의 경영학부 아이버슨 박사는 정리해고를 당하기 쉬운 타입, 그 사람이 바로 인간관계가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미움을 받는 사람. 조직은 업무 능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인간관계가 회사 안에서 좋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가장 힘들거나 실패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인간관계. 인간관계를 선천적으로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간관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자신이 마음문을 열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죠. 잡서치와 파인드 잡이 직장인 688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인간관계 의식을 조사했는데 91.4%가 인간관계 만족도는 전반적인 회사 업무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사내 인간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의사소통 부족,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로 연설을 한 미국의 오프라 윈프리, 오늘 제 소망은 여러분께 어떤 영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한번 들어보면 상당히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My one hope today is that I can be a source of some inspiration. I'm going to address my remarks to anybody who's ever felt inferior or felt disadvantaged, felt screwed by life. This is a speech for the quad. The Oprah Winfrey Show was #1 in our time slot for 21 years, and I have to tell you, I became pretty comfortable with that level of success. But a few years ago, I decided, as you will at some point, that it was time to recalculate, find new territory, break new ground. So I ended the show and launched OWN, the Oprah Winfrey Network. The initials just worked out for me. So 1 year later, after launching OWN, nearly every media outlet had proclaimed that my new venture was a flop. Not just a flop, but a big, bold flop, they call it. This time last year, the worst period in my professional life. I was stressed and I was frustrated, and quite frankly, I was embarrassed. And I started thinking about when the morning might come, because at the time I thought I was stuck in a hole. And the words came to me, trouble don't last always, from that hymn. This too shall pass. It doesn't matter how far you might rise, at some point you are bound to stumble, because if you're constantly doing what we do, raising the bar, if you're constantly pushing yourself higher, the law of averages, not to mention the myth of Icarus, predicts that you will at some point fall. And when you do, I want you to know this, remember this, there is no such thing as failure. Failure is just life trying to move us in another direction. Now, when you're down there in a hole, it looks like failure. So this past year, I had to spoon feed those words to myself. And when you're down in the hole, when that moment comes, it's really okay to feel bad for a little while. Give yourself time to mourn what you think you may have lost. But then, here's the key. Learn from every mistake. Because every experience, encounter, and particularly your mistakes are there to teach you and force you into being more of who you are. And then figure out what is the next right move. The challenge of life, I have found, is to build a resume
that doesn't simply tell a story about what you want to be, but it's a story about who you want to be. It's a resume that doesn't just tell a story about what you want to accomplish, but why. A story that's not just a collection of titles and positions, but a story that's really about your purpose. Because when you inevitably stumble and find yourself stuck in a hole, that is the story that will get you out. What is your true calling? What is your dharma? What is your purpose? From time to time, you may stumble, fall. You will for sure count on this. You will have questions and you will have doubts about your path. But I know this, if you're willing to listen, to be guided by that still small voice that is the GPS within yourself, to find out what makes you come alive, you will be more than okay. You will be happy, you will be successful, and you will make a difference in the world. Congratulations, class of 2013. Congratulations to your family and friends. Good luck, and thank you for listening. 예, 우리 오프라 윈프리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패를 통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담긴 내용입니다. 자, 직장에서 실패하는 유형, 낮은 자존감. 우리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자존감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검사나 훈련이나 상담을 통해서 자신을 잘 통찰하면서 우리는 자기 내면 세계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하거나 새로운 일을 할 때 책임이 반드시 따라오고, 새로운 일을 설렘보다는 스트레스로 인식할 때 그것은 자존감이 낮은 그런 태도가 될 것입니다. 여행이 주는 새로움은 기대와 호기심을 자아내고 마음의 힐링을 주지만 일에는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설렘이나 비전으로 보기보다는 스트레스로 본다면 아마 그것은 그 일 자체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셀프 에스팀이라는 이 자존감, 자아 존중감의 약자가 자존감인데 이것은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제임스 마르시나는 인간의 정체성을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정체감 성씨가 있고, 정체감 유실이 있고, 혼미가 있고, 유예가 있는데 정체감이 이 정체성, 정체감 같은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정체감을 잘 성취하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정체감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체감이 유실됐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아직 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하고 유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히 청소년 때 정체감이 만들어지는데, 청소년 기간에 가정 환경이나 몸이 아프거나 또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지 못했을 때 정체감이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 독서, 인간관계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정체성을 만들어 갑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감이 건강할수록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좋은 정체감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 우리 인간관계에서, 직장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분노를 폭발한다면 그 조직에서, 직장에서 생활하기,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요코야마 노부하루라는 사람이 직장인 분노 조절 기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화를 참지 못해서 자신이 자천되었던 그런 자기 경험을 직장에서 바탕으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일본 심판 주식 회사에 입사해서 마케팅 성적이 전국 최하위 사원에서 전국 넘버원 최고의 사원이 되었습니다. 상사의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를 저질러서 자기가 이제 좌천되는 그런 아픔도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높은 그런 성적을 올렸지만 분노를 참지 못해서 자신이 쌓아올린 업적과 성과를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죠. 우리 잠언 말씀에도 성경 말씀에도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잘 참아야 되는 거죠.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도 중요합니다. 소명의식이 분명치 못하면 직장에서 성공하기 어렵죠. 2019년 상반기 채용 시즌을 앞두고 인크루트에서요, 직장 구직자 157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입사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직장 선택 기준이 뭔가 하니까 연봉이 첫 번째고 워라밸, 직장에서 어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삶의 가치와 분위기를 워라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관심, 직무, 이렇게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그런 것은 소명을 고려하지 않고 연봉이나 워라밸 같은 가치만 고려하다 보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그만둘 가능성이 많다. 소명의식, 직장 안에서 소명의식을 분명하게 가지는 것이 끝까지 직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이념이고 가치가 된다는 것이죠. 위기와 실패가 오면 또다시 직장을 그만두거나 이직을 원하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이유도 소명의식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 자신의 재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위기와 실패를 경험해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자기 재능과 적성에 맞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 직업에 대한 소명감이 확고한 직업을 선택한 이유가 바로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좋아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소명이 되고 자기의 천직이 되는 거죠. 스티브 잡스가 또 나왔는데 전자 분야에 관심을 갖고 애플사를 설립했지만은 나중에 해고를 당하고 말죠. 그래서 다시 넥스트를 설립하고 픽사를 인수하는 등 뛰어난 사업 감각을 발휘하면서 자기 전공 분야,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영화에서 성공을 이루고 나중에 다시 애플사의 CEO로 복귀하는 다시 그런 성공 가도를 걷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재능과 소명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시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삶을 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재능을 주셨고 그 재능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죠.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목적한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초보 직장인들은 지금은 거두어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직장에 충성하고 자신의 능력대로 최선을 다하면 좋은 기회들이 반드시 생길 것입니다. 청년정신, 30대 전에 갖춰야 할 업무 권력,
일 근육의 저자 야마모토 신지는 20대에 꼭 들려주고 싶은, 그리고 30대 전에 꼭 해야 할 일 근육 청년 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썼습니다. 빨리빨리 증후군이나 강박증, 성공 강박증, 전략 편집증까지 걸린 우리에게 경종을 주면서 청년의 끈기와 도전 정신이 위기와 실패를 경험해도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일 근육, 우리 마음의 근육이 있고 일에 대한 근육이 있고 팔 근육, 육체의 근육도 있지만 마음의 근육, 정신의 근육도 있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고 결과에는 겸허하라.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일의 전반적인 과정뿐 아니라 결과까지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이 더 효과가 크다. 로버트 인젠솔은 행복을 즐겨야 할 시간은 지금이다. 행복을 즐겨야 할 장소는 바로 여기다. 지금 하는 일에 대하여 즐기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어떻게 자신의 환경을 만들지를 결정해 주지 않는다. 지금 여기서 행복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하여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절망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으로 나가는데 오늘날은 100세의 시대, 수명이 연장되고 장수시대입니다. 장수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와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장수시대. 한국인들의 평균 수명이 2011년에 남성이 77.6세, 여성은 84.4세인데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시대가 된 것이죠.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면서 100세 이상을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인이 정년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기간이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 성공적인 삶, 가치 있고 소명을 가진 그런 삶에 대하여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 내성마비를 앓고 있던 장애자 빌 포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랫동안 이 장애가 있어서 내성마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왓킨스라는 그런 회사에 영업사원에 지원을 했는데 나를 아무도 원하지 않는 곳, 가장 힘든 곳으로 보내달라. 그곳에서 영업사원을 하겠다. 그래서 힘겹게 들어가서 불편한 몸으로 영업사원 일을 했는데 정말 끈기 있게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어머니가 도시락을 싸준 글에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결국은 빠짐없이 늘 불편한 몸으로 문을 두드리는 빌포트의 성실함을 보고서 고객들이 늘어가서 24년 동안 꾸준하게 일하는 그가 영업왕으로 결국은 뽑히게 되는 것이죠. 자, 인내,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절망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항상 겸손하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의 연약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넘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생각 나누기 보면은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특성을 보일까? 자신감이 없겠죠. 먼저 자신감이 없고 또 자기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장애가 많이 심리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아르바이트나 직장 체험 중에 실패한 경험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자. 누구나 실패하죠. 누구나 절망 좌절 안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나에게 있는 단점을 극복하고 직장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내가 갖춰야 할 능력, 무엇이 부족한가? 대인관계, 뭐 표현력, 어떤 끈기, 인내심,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청년 때에 자기의 약점을 개발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장 1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